문화일보 단독입니다. 검찰 최재형 목사 김건희간 법률상 청탁 없어. 이러니까 검찰을 해체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야, 얘네들이 아주 매를 벌어요, 매를.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김승호 부장검사 지난달 31일에 최재형 목사 2차 조사를 했는데 이번 사건에서 청탁이 발생하지 않았고 최 목사도 이에 맞다고 진술했다는 취지로 조서를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요, 최 목사가 건넨 명품 가방은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리고 명품 화장품은 단순한 감사의 의미로 모두 청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야, 진짜 애잔하다. 애잔해. 최 목사가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에 대해 부탁한 것도 국정자문위원이라는 자리가 존재하지 않고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아 청탁이 아니라고 봤고, 김 전 의원을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해달라는 부탁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관계자를 통해 단순한 절차 안내만 이뤄져 청탁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잘한다, 검찰. 잘한다. 이러면은 검찰 해체의 명분이 계속 생기는 거야. 이런 놈들이 수사를 처하고 있으니까. 청탁금지법은요, 부정청탁의 유형을 15가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최 목사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기 어렵다. 이 새끼들은요, 세상이 자기들 생각대로 돌아가는 줄 알아. 얘네들 말이 뭐예요? 청탁인 것 같지만 법적으로는 아니야. 법률상 청탁 없어. 이게 핵심입니다. 법률상 청탁. 청탁이 있었는데 법률상은 없다. 자,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 의미의 청탁과 법에 해당하는 청탁이 다르다. 최재형 목사는 명품 가방에 대해 청탁 의미가 있었다고 분명히 검사한테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무 관련성 여부가 없는 것으로 몰아간다든지 아주 묘하게 질문을 던져 답변을 유도해냈다. 그냥 얘네들은 법률상 청탁은 아닌 걸로 몰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얘네들 머릿속은 재판정에서 무죄만 받으면 아무 문제 없다라는 게 인식이 너무 강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사들의 어휘, 검사들이 쓰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얘네들은 뻑하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안 했다라고 말을 안 해요. 왜 그런 말을 쓰냐? 특히 검사들이나 판사들이 그런 말을 쓰는데 왜 그러냐면 법적으로 무죄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국민 감정, 여론 이런 거는 잘 모르는 겁니다. 얘네들이.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나중에 법정 갔을 때 자기한테 불리할 수 있으면 그런 말을 잘 안 해. 그래서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쓴다고요. 이게 특히 검사들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도 보세요. 온 국민이 김건희가 디올백을 받는 걸 다 봤어. 그리고 목사는 이걸 가지고 청탁을 했대. 근데 얘네들의 전략은 뭐예요? 법률상 청탁은 아니다가 얘네의 전략이에요.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친놈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 전략이 그냥 이런 거예요. 이런 놈들이 권력을 잡고 나라를 박살을 내고 있다. 권익위가 김건희에 대해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 종결 처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가 나오자마자 요 보도가 나옵니다. 자, 일단 권익위의 유권 해석이 있어. 검찰한테 무기 하나를 쥐어줬어. 그러자마자 바로 법률상 청탁은 없네.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데도 검찰 해체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됩니까? 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의혹 수사 착수. 자, 이쪽은 발빨라. 김건희한테는 너무너무 느린데 여기는 겁나게 빠릅니다. 권익위의 유권에서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어서 요건 괜찮아. 김건희가 디올백을 받는 걸 온 국민이 다 봤어. 동영상으로 다 봤어. 증거가 있는데도 처벌할 조항이 없네. 자, 그러면 조국 딸 조민이 장학금 받은 거는 왜 김영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지? 왜 그랬을까? 자, 이제 앞으로 공무원들, 언론인들, 교사들, 교수들 와이프를 통해서 돈 받거나 명품백 선물 받는 거 다 괜찮아. 하지만 딸이나 아들이 장학금 받으면 큰일 나. 이거 아닙니까?
김영란법을 보면요. 배우자가 있어요. 공무원이나 배우자가 선물을 받았을 시. 배우자는 명시돼 있습니다. 자식은 언급도 없어. 그런데 배우자가 받는 것도 그 공무원 잘못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얘네들이 말도 안 되는 걸로 우기고 있지만 이게 덮일 거라고 생각하나? 김건희가 디올백을 받았어. 그러면 이 김영란법에 의하면 윤석열이 이걸 받았다는 걸 알자마자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윤석열이 언제 알았을까? 알았는데 신고를 안 했어. 그러면 김영란법 위반이야. 윤석열이 공무원을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란법이 왜 만들어졌는지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뇌물죄라고 하니까 그 많이 나오던 대가성을 입증을 해야 돼. 그러면은 온갖 힘 있는 놈들은 대가성이 없다. 몇 천만 원짜리 뭐가 날라갔는데 대가성 없으므로 뇌물이 아니다.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봤잖아. 그래서 공무원들이나 고위공직자들은 대가성 따지지 말고 얼마 이상 받지 마. 그렇게 만든 게 김영란법입니다. 이거 만들어지는데도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김영란법 만든다고 나라 망한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날 때 음료수 하나 받으면 안 돼. 교사들은 안 받아요. 막 그런 거 예를 들면서 이 법이 얼마나 이상하냐 난리 났는데 결국은 통과됐어. 지금 또 김영란법 금액을 올리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김영란법이에요. 그냥 얼마 이상은 받으면 무조건 처벌하겠어. 공직자들 대가성이고 나발이고 얼마 이상 아예 받지 마. 이게 김영란법입니다. 근데 배우자로 들어오는 건 어떻게 할 거야? 공무원이 고위공직자가 배우자가 뭔가를 받았다는 걸 안 즉시 신고해. 신고 안 했어? 그러면 넌 김영란법 위반이야. 이게 이 법 취지야. 자, 윤석열이 알았어. 근데 신고했어? 안 했잖아. 그러면 김영란법 위반이야. 윤석열의 김영란법 위반이 걸리면 안 되니까 이 검사 출신 법꾸라지들이 짱구를 굴린 게 뭐야? 대통령 기록물. 자, 대통령 기록물이야. 그러니까 윤석열은 김영란법을 위반하지 않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왜 갑자기 이 디올백을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원래 법은 마누라, 고위공직자 마누라가 선물 받은 걸 이 고위공직자가 안 순간 신고하지 않으면 너는 뇌물 받은 거나 마찬가지야.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윤석열은 김건희가 이걸 받았는지 언제 알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신고는 안 했어. 박절하지 못해서 이지랄을 떨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법 위반이야. 그러니까 윤석열이 법 위반이 되면 안 되니까 윤석열 주변에 있던 법꾸라지 환관 내시들이 짱구를 굴린 게 대통령 기록물이다 이 말입니다. 대통령 기록물이니까 이거는 신고 대상이 아니야. 미친놈들이죠. 왜 대통령 기록물이 나왔는지 아시겠죠? 이 황당한 이야기가 왜 나오냐? 법꾸라지들이라서 나오는 거예요. 법 위반이 되는 걸 아니까. 법 위반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미친놈들이죠. 법에는 안 걸릴지 몰라도 국민들은 어이가 없는 거야. 얘네들은 그냥 법에만 안 걸리면 돼. 재판받아도 무죄 나오면 아무 문제 없어.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랍니까? 법률상 청탁은 없다. 청탁인 것처럼 보이나 법률상 청탁은 없네. 법한테 뭐라 그래. 법에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법에만 기대서 하는 거야. 그냥 법에만 안 걸리면 아무 문제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놈들이에요. 좋아, 계속해. 이러니까 검찰 해체에 많은 국민들이 응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돌이켜보면 21대 국회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못했죠. 그것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탄생한 것도 맞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하필 윤석열이 끼어들어서 짜증이 난다. 이걸 빼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로 아주 크게 보면 우리가 저 멀리서 지금 현실을 멀리서 바라본다라고 생각해 보면요. 검찰 개혁이 쉽지 않았고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해서 윤석열 정권이 탄생을 했는데 윤석열 정권이 탄생해서 모든 국민들이 검찰의 이 무자비함과 이 무식함, 잔혹함들을 알게 돼서 검찰이 해체되었다. 결국 검찰 해체는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지 않았으면 생기지 않았을 일이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겪어야 되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지 않았으면 검찰 해체되기 어려웠을 거고 그러면 검찰의 저 무소불위의 권력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고 그걸로 인한
민주주의의 피해는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윤석열 정권이 나타났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그 중에 하나는 또 민주당의 대혁명, 당원 민주주의가 민주당에 정착하게 되는 이 혁명이 일어난 것도 윤석열 정부 때문이고 윤석열 정부 때문에 검찰이 사라지게 되고 검사라는 이름도 없어지는 게 베스트인데 기소관이 생기고 옛날에 검사라는 직업이 있었단다. 얘네들이 얼마나 생양아치였냐면 이런 얘기를 옛날 얘기처럼 우리의 아이들에게 해줄 날이 멀지 않았다. 결국은 역사에 그렇게 기록될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괴롭죠. 왜 하필 내 인생에 이게 끼냐? 왜 내 인생에 윤석열이 껴드냐? 짜증나게 힘들게. 그런 여러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릴게요. 박정희는 안 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이승만이 껴있진 않았잖아요. 이승만 박정희보단 나을 겁니다. 전두환도 끼었고 윤석열도 꼈네. 짜증나는데 이승만이 아니잖아. 이승만 시대에 살았던 분들한테 생각하면 아유 이건 뭐 천국이고 박정희 시대 때 3, 40대를 사셨던 분들 4, 50대를 사셨던 분들 생각하면 양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민주당이 역풍 안 불고 응원받게 될 일을 검찰 스스로 하고 있다 이거예요. 좋습니다. 해봅시다. 거부권 행사해. 그리고 국민의힘 피해 실드 쳐봐. 우리는 계속 할 거야. 그리고 국민의 분노는 더 커질 거고 그리고 이 정권은 무너질 거고 검찰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겁니다.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역사는 늘 그래왔다. 믿습니다.